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가치투자에서는 오늘 또 핫했던 섹터 하나 좀 가져오면서 그 종목들이 왜 이렇게 셌고 또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다 아실 거고요. 아주 계속 세왔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또 체크해 봐야 될 섹터는 방산입니다. 방위산업, 방산시장, 노후,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표 주자죠. 이쪽에서 한번 내용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뭐 다 아시는 자주포 장갑차 예까지 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그런 거죠. 지상 또 그리고 공중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 이쪽에서 이게 원래 CCTV는 넘어갔죠. 예, 한화 비전은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위성 발사체, 위성 시스템 모든 것들 다 보면은 일단 방산 매출이 거의 지금이 56% 차지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아마 분할 전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좀 다르다라는 것들 보게 되면 그래도 방산하면은 다른 거 없이 그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의 대장주 쪽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저희가 방산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방산,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K방산 얘기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뭐, 길게 볼까요? 예, 한때, 2021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처음 연봉으로 봅니다. 연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3만원도 안 될 때가 있었네요. 네, 그 약 한 3년 전에,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5만원대, 한 2배 올랐습니다. 요때가 러우 전쟁 막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방산주 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었는데 그때라도 사고 기다렸어야 됐네요. 2년 동안 거의 10배가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이고 시장에서 위상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지금 15조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잘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었지만 항상 그렇죠. 지나고 나게 되면 아이고 그때 눌리면 뭐 그때 계속 갖고 있었을 걸 아이고 이거 뭐 한 10만원대 팔았더니 35만원이 왔네 이런 종목들의 대표주자.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주가가 가다 보니까 조명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흐름만 한번 보면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신규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고 성장을 한다는 쪽이 확인되다 보니까 숫자가 확인되면서 가장 강하게 소리 없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대표적인 섹터고 방산주목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거는 급락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런 쪽에서 혹시 작년에 2021년, 22년, 23년도 이때 수출액이 약간 좀 뚝 떨어지고 그리고 또 지연됐던 부분들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에어스페이스도 약간 실적이 못 따르는 분기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은 아이고 이제 끝났어 라는 쪽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이제 휴전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게 되면 이거 그냥 방산은 끝나고 재건 관련주가 갈 거야. 이런 쪽으로 많이 봤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올해 방산 목표치 200억 불 넘기게 생겼네요. 지금 거의 넘길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수주 들어오는 걸 보니까 9월 달만 하더라도 뭐 신규 수주가 뭐 44조였나요? 4조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수주 들어오고 네,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중동까지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거의 뭐 휘짓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뒤에 미국이 있다. 우리 뒤에 유대교의 강력한 자금이 있다. 그러면서 거의 지금 다 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뭐 지금 헤즈볼라, 레바논부터 하마스 모두 다 지금 이란이 좀 약간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까지 나오네요. 예, 과거에 이란 하면은 이슬람의 맹주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이거 언제 끝나? 모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맘이죠. 휴전은 한지 안 한지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아무튼 그럼 대선 끝나고 나게 되면 더 난리 아니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지금 전 글로벌은 자기 것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전쟁 난 거 그것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방산 쪽들이 일단 K방산의 강점은 다 얘기하시는 거 뭐 똑같은 거죠. 가성비 높고 납기 잘 맞추고 그런 쪽인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국가가 한국의 제품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당연히
우리는 이런 무기 갖추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쪽도 한번 다 한국 무기에 대해서 좀 대충 좀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쪽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자체적으로 약간 좀 쓰진 않아도 딱 그 포진해놓은 것만으로도 약간 위협을 나을 수 있겠다는 쪽들, 그래서 미사일이건 아니면 뭐 또 무인 드론이건 여러 가지 부대를 갖고 있다는 것들만 갖고 있는 걸 알려지기만 하더라도 쉽게 침범을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우리 보니까 한국에 주문해가지고 K2 전차 자주포 K9 자주포 해서 총 1000대 있어. 들어오려면 들어와봐. 이런 쪽이죠. 예, 그런 쪽으로 나오고, 게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미사일 관련된 시스템도 딱 갖춰놨다. 어디 한번 와봐. 날려봐. 이제 돈만 날리는 거지 뭐. 이러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발주에서 우리 갖추고 있던 것만이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하나의 또 어떤 장벽 아니면 또 굳건한 자주국방의 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러우 전쟁 이후에 지금 이제 수주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인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산 수주액이. 그러니까 즉 미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미국이 그냥 어차피 뭐 우리 물건 막 팔아야 되는데 별 신경을 안 쓰다가 한국이 점점 더 쫓아와서 수주액이 많이 올라온다. 거의 절반 이상으로 올라온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저는 다른 것보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급락 나온다 이런 것보다 항상 잘 나가면 모난정이 돌맞습니다. 요게 좀 걱정이 돼서 한때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또 영국 뭐 이런 쪽으로까지 쭉 방사 쪽에서 강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전쟁하느라고 뭐 그러긴 하지만 뭐 자기네 전쟁하기 위한 물품 그대로 발주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프랑스나 독일보다 한 3배 이상, 2배 이상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선진국들이 볼 때 보긴 보겠죠. 그래서 눈치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저거 봐라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혹시나 조금 좀 걱정은 되는 게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해도 너무 티나게 잘하게 되면 미국의 눈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도 강대국이 돼야 이런 얘기를 좀 덜 듣죠. 그런 얘기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1분 기준으로 75조 원 방산수주가 들어왔는데 가장 수주한국가 최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0조입니다. 그다음 LIG 덱스원 19조인데 이번 것까지 친다 그러면 20조가 넘어갔죠. 그런 쪽에서 카이 의외로 한국항공우주도 꽤 됩니다. 이런 쪽에서 쭉 보게 되면 현대로템은 이제 추가 수주가 되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더 되면서 이거 반영한 부분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잡힌다. 이런 쪽에서 강한 모습들이죠. 현대로템도 또 MSCI 또 지수 편입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주가가 또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방산 수출은 아까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좀 위축됐습니다. 지연되는 물량들이 있고 약간 좀 국가 간의 협의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K방산 끝났어 이렇게 되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넘어가는 모습들 200억 달러 올해 충분하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게다가 2032년 앞으로 약 한 8년 정도 뒤까지 가게 되면 이제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63%를 차지하는 모습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BA나 라인메탈 이런 쪽들은 거의 이제 미미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지상에서 쏘는 자주포는 거의 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꽉 잡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참 놀랍네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그러면 지금 어떤 무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를 좀 공략해야겠다. 그랬을 때 약간 중동이 30% 정도쯤 된대요. 그리고 유럽이 21%, 나머지 아시아 37% 정도인데 이거는 뭐 범위가 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데 중동 쪽 저희가 보통 화약고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런 중동 쪽에서 변화가 앞으로 계속 더 이스라엘이 그러고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리고 동맹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이 동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미국 쪽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또 음으로 양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뭐 무기를 한국 거를 쓰겠다 이런 쪽은 없긴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방산 쪽에 대한 기술력은 또 알아주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 또 계속 또 갈등과 또 계파 싸움들이 많은 쪽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또 커갈 수밖에 없는 쪽 갈등이 커질수록
무기의 수요는 더 늘어난다라는 쪽이고, 아마 여기 어디에 아프리카가 좀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재래 무기 쪽으로는 많이 좀 더 참 거기도 복잡 다단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가성비를 뚫을 수 있는 루트들은 많다라는 쪽에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또 여러 가지 또 이라크나 또 아랍에미리트 이런 쪽에서 관심이 많은 것들도 이 신장을 잘 이용해야겠다. 아마 크게 되면은 유럽 쪽과 중동 쪽에서 계속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방산 쪽에 대한 수주들이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기 수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역시나 그래도 선진국은 무시 못합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보면은 86% 성장하고 프랑스 47%, 예, 새롭게 또 떠오르는 이탈리아도 계속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탈리아랑 한국과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제품들이 그래도 이탈리아 쪽에서는 수제 명품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납기라고 하더라고요. 납기를 딱딱 맞춰서 중요한 대로 그대로 또 대응할 수 있는 쪽들은 역시나 한국이 최고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국뽕에 차오르는 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일적 분할해 놓고 이제 방산 쪽에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업이 계속되는 대표적인 회사. 참 그러네요.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추세 크게 안 꺾이고 쭉 올라가는데 이런 약간 주춤할 때가 살 기회인데 지나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최근에는 LIG 덱스원 요때 이런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LIG 덱스원 좀 주룩 한번 밀리고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근데 8월 5일날 그 유명했던 날이죠. 예, 시장 무너진 날. 그렇다가 또 한 번 찍었습니다. 딱 중요한 지지권 맞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때가 이제 기회긴 기회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나고 나게 되면 더 빠질까봐 아유 무서워서 손 못대다가 이렇게 쪼가서 쭉 가는 이런 현상들. 아직 미사일과 고스트 로보틱스에 또 포함된 대표적인 회사.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미래 전투에서는 로봇이 얼만큼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런 변화로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뭐합니까? 예, 그냥 그렇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현대로템은 아까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일단 또 기회가 될 때 쫙 들어갔다 계속 또 탄력 받는 모습들이고 지금 시총이 6조 2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MSCI 기준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첫 번째 종목이고 거기다가 이 실적 흐름을 보니까 내년에 동향들이 이제 5천억대 중반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때 보여줬던 이게 영업이익률이 한 5%도 안 되는 회사가 이제 10% 위쪽으로 쭉 올라오죠. 이게 지금 확인되다 보니까 2026년은 추가로 수주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 좀 주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 가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주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실적 정체를 마무리 짓고 또한 레벨업이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한번 보면서 일단 올해 지금 2023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성장한다. 2년 만에 이런 모습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한 지금 4,670억 정도 나는데 시총이 6조다. 그러면은 약 한 5천억 친다고 하더라도 한 PER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배, 13배 방산 쪽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수준이죠. 근데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추가 수주가 확인돼야 요거까지 볼 수 있겠다는 쪽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대표 주자가 한국항공우주가 있죠. 네, 이거는 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쪽인데 일단 지금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되면 그래도 상반기 때 좀 고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는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수주받은 것들 의외로 그래도 항공우주도 꽤 되거든요. 네, 14조 정도 되다 보니까 한때 작년에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폭발적인 모습들 나와서 그때 잠깐 반응했었고 좀 급하게 그러니까 실적 동향들이 기조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눈길이 좀 따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하반기에는 그래도 지금 760억대 800억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900억대네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고 내년에 3,600억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턴할 것 같아요. 지금 장기 이런 중요한 지지권 때 들어가서 계속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이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이거 열어버리고 튀어가기 시작한다. 그럼 이것도 좀 큰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켜보자라는 쪽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출을 통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적어도 제조업체 치고는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보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게 지금 점점점 한 자릿수 이상에서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수익성도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확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열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도 잘 봐야 될 모습들이겠죠. 중요한 지지권은 잘 안 깹니다.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시장에서 관심 많은 쪽들은 또 풍산이 있겠죠. 풍산. 네, 이것도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이런 쪽에서도.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는 올해도 성장하는데 내년에 대해서 약간 좀 주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리에 기반이 돼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대에 따라서 매출 기조와 그리고 또 수익성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또 풍산을 좀 사로잡았던 거는 구리 가격과 함께 거기에 따라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에휴 풍산은 그냥 그 정도겠지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확장세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 요거는 지금 2분기에 실적이 급증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는 보지만 레벨업된 실적들이 지금 보여줄 걸로 기대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크는 이때 한번 찍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꾸준한 실적에 대해서 확인되기 시작하고 그걸 끌고 간다. 그러면 실적은 우상향으로 팍 바뀌죠. 그럼 풍산도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신고가를 돌파해서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거의 3중 바닥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터는 과정들도 이렇게 추세 저항 갖다가 이제 돌파한다. 그러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한번 또 보시면서 아마 이 방산 쪽은 되게 호흡이 느릴 겁니다. 약간 좀 길고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도 묵직하게 조정받고 또 탈락받을 때도 좀 가고,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핵심은 네, 똑같습니다. 저희가 막 얘기해서 여기서 떠들 때는 주가는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것도 지금 다 오늘 증권방송 많이 보셨죠? 거기서 다 방산주 얘기할 때면은 지금은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딱 터내서 여기까지 한번 딱 찌는 자리 있죠? 이번에도 쭉 가다가 약간 좀 분출하면서 이런 게 저항대 위쪽으로 들어간 자리, 이런 쪽에서는 좀 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또 들어갔다가 한 36만원대 이상으로 하면 계속 치고 들어가는데 못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안착 못하고 좀 흔들린다. 그러면 또 이렇게 좀 빠질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 방산 얘기 안 하고 좀 주춤할 때 그럴 때 사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주춤해서 이런 좀 자리쯤 들어왔다. 예를 들면 그런 때 정도쯤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번은 얼마에 사야 될까요? 라고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쯤 31만원대 중반대쯤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관심 갖고 봐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와야 말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쫓아가서 막 위로 올라갈 때 돼가는 거는 아니다. 약간 좀 변화를 살짝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때 돼가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즉 관심 없을 때 사는 게 가장 맞겠다는 쪽인데, 항상 보게 되면 저점은 높여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때 싸게 산 거 모아가고 또 막 강하게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줄였다가 또 늘렸다가 할 수 있는 쓸만한 중장기적인 섹터가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도 계속 체크해야 될 거는 물론 심리적인 영향은 받을 겁니다. 러우 전쟁이나 아니면 또 중동 전쟁 이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 건지, 그리고 혹시나 또 추가로 전쟁이 하나가 더 발생해서 조금 부담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시장도 충격을 받겠지만 방산 쪽은 또 오히려 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주식은 어렵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다 알아야 되고요. 또 체크하다 보니까 투자자는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에 맞는 성과 내게 되면 또 피곤해도 기분이 좋겠죠. 네, 이런 쪽에서 한번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방산 쪽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